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 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 많이 힘드시죠? 예, 오늘은 9월 6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이번 주 내내 워낙 세게 두드려 맞아가지고요. 어질어질합니다. 오늘은 정말 또 속절없이 또다시 한국 시장만 좀 유독 무너지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멘탈 잡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 소부장 등을 포함한 뭐 중소형, 특히 코스닥 쪽이 아마 주간 기준으로 봐서는 글쎄요, 코로나 시절 이외에는 주간 기준 낙폭이 최대로 많이 빠진 날이 이번 주인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힘든 시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감히 해보고요. 저도 객장에서 뭐 고객들 반응이 워낙 오늘 좀 험했고 너무 힘들어 하시고 또 전화도 많이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멘탈이 아주 뭐 힘들게 전화가 워낙 와서 이 고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만 뭐 오늘 밤에 실업률 지표 관련된 아주 메인 이벤트가 하나 있죠. 이게 정말 잘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삐끗거리게 되면 월요일 날이 좀 겁납니다. 월요일 아침 시초가 월요일 시장이 굉장히 겁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지표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나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너무너무 좀 힘들어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드네요. 이번 주는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뭐 저희가 힘내시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해드릴 수 있는 게 참 없어서 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제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건강은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뭐 시장 이야기를 많이 드려봤자 뭐 여러분들이 별로 뭐 기분이나 이런 것도 좋아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 한 가지 조금은 환기를 시키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추석 연휴에 부산에 있을 거라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부산 해운대 번개 한번 해봅시다. 뭐 근데 오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만약에 다음 주죠. 해운대 커피 번개 하면 오실 분 계세요? 혹시 계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죠.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신다고 하시면 제가 할 건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스케줄 이렇게 보니까, 아마 토요일, 그러니까 14일, 그러니까 9월 14일 날 토요일 날 저녁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한 분이 계실지 아니면 아무도 안 계실지.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네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뭐 누가 오겠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 다음 주 14일 저녁 7시 해운대 쪽에서 만약에 제가 커피 번개를 하면 부산 해운대 그쪽 오시겠다 이런 분들은 혹시 계시면 1번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노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아무튼 오시겠다는 분이 좀 계시면 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9월 14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저녁 7시 해운대의 장소는 그 LCT 건물 아시죠? 해운대 가시면은 그 LCT 건물이 있는데 LCT 건물의 1층에 가면 1층에 스타벅스 LCT점이 있습니다. 해운대 LCT 점 스타벅스 해운대 LCT점 1층에 있어요. 거기에서 7시에 커피 번개를 하겠습니다. 커피 번개를 해서 자리가 뭐 몇 분 오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주말 밤이기 때문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그 백사장 앞에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만 오지 않으면 뭐 테이크아웃해서 그 앞에 바닷가 앞에서 또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자리가 있으면 또 안에서 앉아서 저희가 볼 수도 있고 몇 분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지금 저희 PD님이 뭐 띄우셨습니까? 1번 누르셔가지고 몇 분 오시든지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혹시라도 오시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얼굴도 한번 뵙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소는 다시 한번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연휴 첫날이죠. 9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 해운대 LCT 스타벅스 LCT점 1층입니다. 1층. LCT에는 스타벅스가 아주 높은 스카이 쪽에도 있어요. 거기 가지 마시고 1층 찾기 쉬운 토요일 날 해운대 스타벅스 부산 해운대 LCT점 1층입니다. 1층 오시면은 제가
예, 커피 쏘겠습니다. 스칼라님, 예, 스벅 멀고 한우 안 되나요? 제가 한우까지 살려면 그 정도, 예, 그 정도의 스타는 아니고, 뭐, 벌이도, 예, 그 정도까지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쉽지 않은데, 오시면은 제가, 커피 정도는 뭐 쏠 수 있죠. 네. 자, 그죠. 최동희님, 100명 정도 가면 커피 받는 데만 한참 걸리던데, 100명 오시겠어요, 설마? 그렇게는 못 오시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여러분들 뭐 오늘 너무 좀 힘들었던 날이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다가 한번 뵈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뭐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오늘 그 정도로 제가 공식적으로 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예, 해운대에서 뵙는 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잡소리는 그만하고 네, 시장 이야기를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1포인트 상승 출발을 일단 했습니다. 일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가 일단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배터리 열폭주 관련주라든지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과 카메라 모듈, 엔터 미디어, 게임 등 일단 일부 섹터들이 상승 출발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고용지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재부각되면서 약세에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 등 M7 반등 영향에 나스닥만 일단 상승세로 끝나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미래에셋증권의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이렇게 보이죠. 약간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실선을 보시면 이게 S&P 관련된 서비스업이고요. 그 다음에 ISM은 검은색 실선인데 그래도 50선을 넘어서면서 그래도 ISM 서비스업 지수가 51.5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제조업 지표 관련된 부분도 10%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었는데 어제 발표는 서비스업 지수가 51.5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래서 좀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숫자가 일단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침체 관련된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지표이긴 한데 고용지수는 또 하락세를 보여서 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메인은 결국은 이제 오늘 실업률인데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ADP 민간 고용입니다. 전월 대비 9만 9천 명 정도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14만 5천 명 대비 상당히 많이 좀 처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해고자 수 급증 및 채용 계획이 약간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021년 1월 이후에 최소치로 빠지면서 좀 우려를 좀 나타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어디냐? 그러니까 민간 고용 쪽에서 안 좋아진 게 어디냐면 고임금 업종에서 일자리가 감소 지속입니다. 지금 전문 사업 서비스에서 예, 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이 좀 빠지고 정보 쪽에서 많이 빠지고. 근데 약간 이건 있겠죠. 사실 고임금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 왜냐하면 고임금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뭐 임금이 많고 연봉도 높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잉여 현금이나 잉여 자금들이 좀 있는 분들이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임금이나 뭐 이렇게 약간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나누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임금 쪽이 화이트 칼라 쪽인데 여유 자금들이 좀 있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블루 칼라 쪽에서 만약에 굉장히 안 좋아지면 더욱더 경기가 수요 이런 것들이 소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고임금 쪽에서 상당히 좀 일자리가 조금 둔화되는 거는 이 수요,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도 소비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명암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약간 수요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론 이제 장기화되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않다면 어쨌든 소비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살짝 슬로우 다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아주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나 시장금리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 위험자산 선호가 축소됐습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4.9% 올라갔는데요. 뭐 1분기에 내년에 자율주행 판매 중국과 유럽향 출시를 대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왔고요. 자, 코스피는 개장 직후 주가가 빠지면서 2,530포인트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낙폭을 확대시키기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보고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그렇게 아침에 갑자기 왜 개장 후에
직전으로 갑자기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느냐, 코스피가 왜 2530포인트까지 급락을 나타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유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장중에.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본의 7월 가계 지출이 전월 대비 1.7%나 급감해서 0.2% 감소 전망을 크게 하회했다는 발표치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어제도 일본 때문에 빠졌고요. 오늘도 일본 때문에 빠졌어요. 일본 BOJ 금리 인상 기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도 될 수는 있지만 전일 발표됐던 노동자 임금이 3.6%나 급증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경기 위축이 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제도 일본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는 점 때문에 주가가 두드려 맞았고, 오늘은 일본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또 두드려 맞고, 오늘 어제 역시나 모든 게 일본 모멘텀 관련된 부분들이 큰 영향을 국내 하락에 미쳤다는 것도 일부 투자 심리 요인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영향도 있고, 또 국내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금투세 이슈, 이런 것들도 역시 센티가 특히 코스닥 쪽이 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이슈도 분명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일본의 이슈도 역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시간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한국 등 아시아도 시장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영향을 미쳤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대형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시간에 7% 가까이 급락한 점도 시장에 부담을 역시 준 것도 오전장에 급락을 했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통신과 헬스케어 등 경기 방어와 금리 인하 수혜주 제외한 대부분 업종들이 크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9월 2일 제외하고 8월 23일 이후에 현물 지속적인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142엔대 초반까지 갔죠. 아까 제가 보니까 142.1엔까지 엔달러 환율이 또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역시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엔화가 약세로 접어들면 시장이 반등세를 줬는데 지금 엔달러 환율이 다시 142엔대까지 또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엔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고, 고용지표 악화로 경기 침체 우려, 거기에 따른 위험자산 축소, 이렇게 이루어졌던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과정을 다시 밟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이야기한 고용보고서가 오늘 또 공개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오버랩이 또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됐다,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키움증권에서는 오늘 코스피 2540포인트입니다. 오늘 코스피 2540포인트 기준으로 12개월 후행 PBR은 0.88배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난 8월 5일 폭락장 때 장중 0.85배, 이게 아마 2380까지 빠졌습니까? 뭐 그때 빠졌었고요. 종가가 0.87배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V자 반등이 나왔죠. 지수 레벨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바닥에 온 구간이다, 이렇게 오늘 코스피 기준 약 2540포인트 기준이면 0.88배의 PBR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8월 5일 블랙 먼데이 저점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주 뭐 경기가 부러지고 완전히 그냥 경기 침체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갔을 때 과거 락바텀이 0.8배, 물론 코로나 시점 빼고요. 락바텀이 0.8배였는데 그 0.8배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 2,400포인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완전히 뭐 글로벌 경기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지금 0.88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코스피 기준이라면 밴드 바닥권까지 왔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이틀 동안 제가 신용융자 대출 관련된 우리 담보 부족 이런 부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틀 연속 말씀을 계속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역시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좀 잘 지켜주고 현금이 계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 물론 이제 상방에 대한 상승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도 지금은 던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어떤 뭐 보유 비중 이런 것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 변수 때문에 월요일 날 뭐 변수가 상당히 크게 터지면서 또 월요일 날 폭락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터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용장구가 그게 달했고 지금 반대매매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뭔가가 좋지 못한 시그널이 나오면 월요일 날 또다시 엄청나게 힘든 장이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PBR 0.88배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오늘 잘 넘어가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평온하게 넘어가기만 한다면 지금 정도라면 조금은 바닥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의 지수 레벨대가
거의 바닥권에 준하는 어떤 그 정도의 레벨대가 아니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 방어주 배당 매력이 있는 통신주, 특히 SK텔레콤이 52주 신고가 나왔고 KT도 꽤 많이 올라왔고요. 남아있는 게 LG U+입니다. 어제 제가 통신주 말씀드리면서 LG U+가 PBR 0.5배, KT가 0.6배, 그리고 SK텔레콤이 PBR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런 부분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와는 증대 기대감도 역시 통신주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수혜와 학회 모멘텀 등으로 헬스케어 종목들,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외에도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좀 덜 빠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주가가 괜찮았고 셀트리온도 반등이 나오고, 특히 한미약품 그룹주들이 또 비만 관련된 이슈가 밝혀지면서 한미약품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파마 리서치, 해외 쪽에 대규모 자금이 유치가 되면서 매각설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 해소되고 상당히 긍정적인 자금이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파마 리서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됐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좀 받쳐줬는데요. 10시경에 양봉 전환하면서 지수 낙폭을 축소시키는 영향도 있었고요. SK하이닉스가 다소 좀 빠지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장중에 플러스가 나오기도 했고 거의 보합 수준,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은 경기 둔화 우려 재부상의 단기 속등 테마,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약세가 나타났고 반도체 소부장이 특히나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게임 업종은 오늘 펀더멘탈, 신작 기대감을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이 선방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펄어비스가 장중에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쪽에 FSD 유럽과 중국사의 판매를 내년 1분기 정도 기대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정부가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발표 예정으로 전기차 화재 열폭주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방어를 해줬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유럽과 미국의 바이오 학회가 개최되면서 비만 치료제 등 연구 성과 발표 예정인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눈에 띄게 좋았고요.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오늘 셀트리온도 상당히 잘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대왕고래 관련주 주관사 입찰 공고 지연 관련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GS글로벌 등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일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2차 전지 업종들이 아침에는 좀 버티는 듯 했더니 양극재 중심으로 급락이 나왔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셀 업종, 특히 삼성 SDI도 LG 엔솔 등과 포함해서 삼성 SDI가 또 크게 빠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일반 전기전자, 기계, 장비 순으로 약세를 나타냈고요. 자,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쯤 오늘 밤에 비농업 고용보고서 취업자 증가가 약 16만 1000명, 8월 실업률은 4.2%로 컨센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잘못 나오면 정말 월요일날 겁납니다. 굉장히 좀 겁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오늘 밤에 조마조마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실업률 관련된 차트인데요. 자, 표를 좀 떼어주시면 이 검은색 실선이 실업률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4% 초반 정도 살짝 와 있죠. 자, 상당히 실업률 치솟았을 때는 거의 한 15% 정도까지 실업률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010년도에는 8% 넘게 실업률이 올라갔던 적도 있고요. 지금 4% 초반인데, 자, 이 자리에서 이제 실업률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다 이러니까 야, 이거 맞는 건가 싶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비농업 고용지수가 NFP라고 하는데 이 프리뷰인데요. 블룸버그 예상은 16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11만 4천 명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이전이 4.3%였는데 지금 컨센은 4.2%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IB들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포캐스팅을 하고 있는지는 양이 좀 많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크레딧, 아그리콜,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BNP 파리바, 시티, JP 모건 등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포캐스팅을 하고 있는지 자료가 제가 원고에 대해서는 써왔는데 이게 거의 한 2장이 넘습니다. 이 자료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드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삼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신의 자료실 들어오시면 제가 원고상에 각각 글로벌 IB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2장 넘는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자료를 찾아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AI, 전선, 전력 설비도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뭐 LG,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등등 뭐 그리고 전선주들 좀 안 좋았고 오늘 특히 AI주들은 좀 빠졌고요. 반도체도 역시 소부장들이 빠졌습니다. 브로드컴은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브로드컴의 3분기 매출은 130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고 예상치인 130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순손실 규모는 18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에 33억 달러에 비해서 크게 축소가 됐죠. 다만 이제 4분기 매출이 약 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치를 냈는데 자, LSEG가 조사한 분석가들의 매출 예상치인 140억 4천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게 7% 정도 급락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다르죠. 자, 그 다음 표 보도록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자료인데요. 브로드컴의 부문별 매출액과 캐펙스 투자 금액인데 여기 보시면은 캐펙스 투자가 계속적으로 파란색 실선 보시면 계속 올라가죠. 예,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브로드컴 관련된 실적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보면 내용을 뜯어보면 AI 관련된 강한 매출 성장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AI 가속기와 이더넷 스위칭 매출은 전년 대비 3.5배에서 4배씩 성장 중이고요. AI 관련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실적 상향이 강하지 않았던 이유는 BAI 관련된 반도체 매출 부진 때문인데 이 부분도 2분기가 바닥을 통과했을 거로 보는 분석 자료가 많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AI 반도체의 타이트한 공급 상황 그리고 ASIC 시장의 성장이 보이는 가운데 브로드컴의 중추적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 과하다 이렇게 메리츠증권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시간에 의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본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실적 비수기 진입 분석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3분기가 조금 비수기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근데 4분기부터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커버리지를 역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HD 현대일렉트릭이 최근에 좀 좋지 못했고요. 그 외에도 LS 일렉트릭도 약간의 모습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LS 일렉트릭도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업황이나 그다음 수요 잔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힘을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선주 같은 경우도 제법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오픈 AI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료가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쪽의 헤드라인 쪽인데요. 오픈 AI가 챗GPT 월 구독료를 최대 $2,000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트로베리라든지 오리온 출시를 앞두고 차세대 모델이죠. 오픈 AI에서 차세대 모델 출시를 앞두고 새로운 패키지 월 구독료를 논의 중인데 최대 $2,000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관련된 수익화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죠. 코팔렛 관련된 쪽도 나오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역시 수익화가 본격적으로 되면 AI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 아주 부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들이 역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어떨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수익화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KB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좀 띄워주시면 이겁니다. 반도체 영업이익률 이 부분인데요. 이 보시면은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KB증권에서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 장세 국면에서 KB증권에서는 반도체의 자금 유출은 매번 반복됐던 일이다. 이게 뭐 실적이 계속적으로 실적 장세가 좋은 국면인데 반도체의 자금 유출은 그때도 있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언더퍼폼 폭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실적 장세 두 번째 국면에서 역시 반도체 일부 자금 유출은 있어 왔는데 과거에 이 실적 장세 두 번째 국면에서 반도체의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 폭은 주로 약 16% 정도에서 24% 정도 수준까지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해왔다는 거죠. 그때도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의 언더퍼폼이 마이너스 16.7%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실적 상세 두 번째 국면에서 반도체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 폭이 그까지 왔다는 거죠. 그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년 선행 지표로 보고 있으면 아마 가을, 겨울, 올해의 가을, 겨울 좀 지금 이제 가을에 접어드는데 아마 하반기 3, 4분기 접어들면 상황이 다소 호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KB증권에서는 오히려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때 반도체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률이 2021년 고점을 영업이익률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금 반도체 조정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좀 온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요즘에 반도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이폰 16 관련된 시리즈 관련된 포캐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자, 애플이 곧 출시할 아이폰 16 시리즈에 새로운 A18과 프로 프로세스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산량은 8,670만 대로 전년비 8% 증가 전망이 되고 있고, 하반기 삼성을 제치고 점유율이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하는 트렌드 포스 자료입니다. 보는데, 자,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D램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현을 하려면 여러 가지 모델에서 LPDDR5X 8GB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D램에 대한 포괄적인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D램의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은 반도체 관련된 쪽도 상당히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2차 전지 섹터 관련인데요. 역시 언론에 따르면은 현대차가 향후에 3년간 유럽에 팔 수 있는 EV 목표치를 종전보다 25% 축소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글로벌 전체 목표치 역시 기존 전망 대비 11% 정도 보수적으로 줄였고요. 중국 업체와 생존 게임 리스크에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군다나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좀 좋지 못한 이야기가 또 나왔죠. 기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회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를 한 건 아니지만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화이오 코발트와 전구체 사업을 중단한 데 이어서 포항에 2025년까지 추가 투자하려던 음극재 공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철회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센티가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 흐름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 SDI도 꽤 많이 빠졌고, 그래도 LG 엔솔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빠지면서 좀 버티는 모습도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는데, 자, 글로벌 산업에서 폭스바겐 그룹의 독일 내 공장 폐쇄 가능성도 이어지고 있고, 구조조정 이슈도 역시 EV 쪽에 시장 침체와 관련해서 위기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 시장은 재정 부담에 각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역시 캐즘과 더불어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냉각이 현실화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최근에 그래도 LG 엔솔과 삼성 SDI 보면 바닥에서 거의 30% 정도 올라왔는데, 자, 그 부분은 반도체가 조금 꺾이면서 롱숏 포진에서 반도체를 좀 꺾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을 쇼커볼 들어오는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LG 엔솔이 거의 30% 정도 바닥에서 올라왔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업황, 전방 산업이 좋지 못하는 이슈 때문에 다소 좀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기도 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셀 업체가 상대적으로 좋고요. 양극재 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는 셀 업체, LG 엔솔이나 삼성 SDI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 정도로 보자라는 말이 있는데 좀 쉽지 않죠.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는 힘을 받지 못하고 좀 힘겹게 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외신에 따르면은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 정책과 관련해서 과거에 2035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만 생산할 것을 의무화하겠다 공약을 하긴 했는데, 자, 현재는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약을 약간 철회하거나 조금 뒤로 물러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센티적으로 악재가 되는 거죠. 근데 업계에서는 러스트벨트 경합 쪽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자동차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이쪽에 표를 얻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2020년 대선에 비해서 전기차에 대한 입장이 해리스 후보가 입장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경합주, 러스트벨트 경합주 쪽에서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기존의 자신의 공약을 후퇴시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그런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인데요. 근월물이 3.2% 급락하면서 톤당 7만 위안이 붕괴됐는데요. 이게 역사상 최저가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극재 쪽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탄산리튬 관련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모습을 역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자동차 섹터는 좀 덜 빠지거나 일부 부품주들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였죠. 그리고 현대기아도 좀 덜 빠지거나 버텼습니다. 상대적으로 장중에 현대차도 플러스가 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웬일이고 무슨 일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메리츠 증권에서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의 인센티브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판매 인센티브인데, 차량 판매 인센티브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가 굉장히 힘들거나 이럴 때 인센티브가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차량 인센티브 관련해서 현대기아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인센티브가 약 2,59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 월비 7% 정도 빠지고 있다고, 인센티브가 빠지고 있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3,429달러로 전월비 8.7% 좀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인센티브가 전월비 빠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산업의 흐름과 달리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추세다. 오히려 최근에 좀 좋다. 그럼 수요가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해 1월 들어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근데 7월에 2,784달러였는데 8월은 매우 안정된 수준으로 말씀드렸던 2,590달러로 전월비 7%나 안정적으로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투싼이라든지 GV80, 아이오닉 5 이쪽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하락을 했다는 건데, 자, 투싼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44%나 인센티브가 빠졌고요. GV80은 21% 빠졌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이오닉 5는 약 7%가 인센티브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빠지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투싼 FL과 그다음에 현지 첫 생산 예정인 아이오닉 5의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인기 모델의 공급 증가 시에는 그동안 높았던 인센티브로 훼손됐던 수익성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메리츠 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인데요. 왼쪽 쪽 보시면 현대 모터 쪽에 US 인센티브거든요. 인센티브 코스트가 빠지고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산타페, 그다음에 투싼 인센티브가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 모델들의 인센티브가 빠지면서 수익성이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불거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도 판매가 또 잘 되면서 상대적으로 또 인센티브를 좀 줄이는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오늘 자동차 섹터가 조금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에서 좀 버텨줬다, 이렇게까지 형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입니다. 자, 테슬라가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얘기가 됐죠. 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테슬라 쪽에 관련된 발표가 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2025년 1분기에 중국과 유럽에서 FSD를 출시 예정에 있고 현재 감독 당국의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역시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자, 전반적으로 FSD 작동 중에 운전자의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거리를 이전보다 6배 늘린 V13 버전을 오는 10월에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밤 테슬라가 4.9% 급등을 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퓨런티어, 라닉스, SOS랩,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넥스트 칩, 인포뱅크 등의 일부 자율주행차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파업 이슈도 조선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센티가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워낙 강세로 접어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 업종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역시나 원화로 이렇게 환산되는 신조선가가 꺾였다. 신조선가가 꺾인 거다. 그러니까 신조선가 자체로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괜찮은 모습인데, 이거 원화 환산으로 하면 신조선가가 꺾였기 때문에 약간 조선주들의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 협상 결렬,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의 임금 협상 결렬, 그래서 노조 파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런 것들도 악재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조선업 파업이 계속적으로 된다는 점도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는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 헤드라인입니다. 보시면 이게 뭐냐면
위쪽에 헤드라인 쪽을 조금 더 확대시켜 주십시오, PD님. 이 보시면은 이게 중국의 국영조선사인 CSSC, 이게 중국 선박 집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자회사인 CSICL, 이게 중국 선박 중공입니다. 이쪽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CSSC가 100% 자회사인 중선중공을 통해서 중국 중공 합병 대상에 대한 부분들 전체 지분의 34.5%를 보유 중에 있는데, 인수와 피인수회사 모두 상해증권거래소 상장사이고요. 합병 대상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CSSC 관련된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됐고, 현재 두 곳 모두 거래 정지가 돼 있습니다. 자, 중국 내에서 LNG 운반선 건조 가능한 야들을 가진 조선그룹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대 조선그룹인 CSC가 자회사 합산 수주 잔량 기준으로 봐서는 전 세계 점유율 1위 조선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주 잔량의 64.7%를 컨테이너선, 탱커, 벌크선이 차지하는 상황인데, 자, 한국 조선사의 주력 선전인 LNG 관련된 운반선 또한 확보를 하고 있는 굉장히 1위 업체로 알려져 있죠. 중국 업체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카타르 에너지의 NFE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하 자회사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아마 기준 갔을 때 연간 20척 내외의 LNG 운반선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선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합병이 완료되고 난 뒤에 CSC 전체 오더북 점유 현황을 보면은 2027년까지 가용 건조 슬롯 대부분을 판매한 상황이고요. 28년 납기 슬롯을 주력으로 영입하는 단계에 있는 조선소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있던 이쪽의 수주 잔량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좀 경쟁자로서는 굉장히 좀 강한 경쟁자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사가 합병 이후에 고부와 같이 선종이 집중을 하는 어떤 그런 영업을 하게 되면 국내 조선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센티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투증권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국내 조선사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 미미하다라고 평가는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수주 호손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병 자체는 영향을 미치는 건 없는데, 만약에 합병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잘하고 있는 거 말고 얘네들이 갑자기 양질의 어떤 그런 수주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영업선을 통일해서 비주력 선정을 줄이는 대신 가용 슬롯을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정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합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투증권이 오늘 관련해서 평가를 했죠. 그런데 다만 한국 조선사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이러한 LNG 운반선 레퍼런스를 단기간에 중국 조선소가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 조선사의 한계다,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센티적으로 이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시장에. 조선사들에 대해서 국내 조선사가 빠지는 것들이 아까 파업 이슈도 있지만 이런 중국의 조선사가 합병하는 이슈가 약간의 우려를 자아내면서 센티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됐을 때 오히려 너무 과한 어떤 우려다, 이렇게 보면서 업종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면서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한투증권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지금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발표를 하면서 일부 관련 열폭주 관련 주가들이 좀 올라왔죠. 그래서 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 활성화대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부가 좀 약간 반강제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되면서 이런 분들 때문에 한컴 라이프케어라든지 엠젠솔루션, 민테크 등의 일부 열폭주 관련 테마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프링쿨러 관련된 헤드류 관련된 소방기구를 제조하고 있는 파라텍, 그다음에 소방 배관제 등의 배관제를 생산하고 있는 TKG 애강,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재난, 안전,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소방용 스프링쿨러 배관제를 납품하고 있는 HDC 현대 EP도 시장에서 굉장히 오늘 관심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의 일부 관련주들이 나왔는데요.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츠 관련들이 주가들이 좀 괜찮았죠. 9월 미국의 연준 그리고 10월에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 뭐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10월이냐 11월이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뭐 논란이 좀 있습니다. 뭐 각각의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반기 연말에 시장 금리에 대한 인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4년 만에 금리 인하는 민감도가 높은 리츠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죠. 삼성증권이 어제 보고서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장기간 저평가됐던 리츠들이 최근에 리파이낸싱 금리 하락이 입증된 뒤에 낙폭 과대가 해소되고 신규 자산 편입이 되는 주가 레벨업의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라든지 SK 리츠, 뭐 ESR, 캔달스 리츠, 캔달스 스퀘어 리츠 뭐 이런 쪽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리츠 관련 쪽, 로체 리츠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들썩이긴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당정이 2026년 의대 증원 폭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교육주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은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의대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구성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역시 좀 이렇게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되면서 오히려 교육주들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소 좀 빨리 협의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석 기간 동안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응급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프시면 안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협의가 되면서 많이 좀 빠져나갔던 전공의들이 다시 좀 돌아오는 그런 어떤 뭐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의료 대란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아프시면 안 돼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아까 오늘 방송 첫 시작에 뭐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날 번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면 또 혹시나 또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오신다면 또 반갑게 얼굴 한번 보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오늘 밤에 실업 관련된 지표 잘 확인하시면서 주말 사이에 편하게 심신을 편하게 쉬어주면서 잘 이렇게 회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아시죠?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